다음과 같은 대강당에서 필요 환기량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네. 뭐 환기량 구하는 것은 뭐 간단한 문제죠. 네. 근데 어떤 학생의 기억에 의하면은 환기량을 구하시오 하지 않고 환기 뭐 횟수를 구하시오 했다고 그래요. 그러거나 저거나 환기량만 구하면 다 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구하죠? 환기량 Q는 발생되는 오염가스량 나누기 농도차. 네, 아주 간단하지만 꼭 정리해 두십시오. 우선 발생되는 오염물질량 200명이서 한 사람당 200리터의 CO2를 발생하니까 200명 곱하기 200 이만큼의 CO2가 발생돼요. 이때 농도차 실내 농도 마이너스 외기 농도입니다. 예, 실내 농도가 얼마예요? 700 ppm. 그러면은 이걸 만약에 700 마이너스 외기 농도 얼마예요? 0.04. 이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죠. 그죠? 예, 이 단위를 통일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통일해요? 비율로. 그러면은 0.04%는 비율로 하면 얼마죠? 0.003입니다. 그러면 700 ppm은 얼마죠? 비율로 0.0007이죠. 100만 분의 2니까 이거 나누기 100만 하면은 이렇게 나와집니다. 네. 이렇게 계산하면은 답이 나와진. 자, 이때 이 답은 뭘까요? 리터 퍼 아워입니다. 근데 뭘 물어봤어요? 세제곱미터 퍼 아워. 이거 그냥 답이라고 하면 큰일 나죠. 이걸 나누기 1000 해가지고 세제곱미터 퍼 아워 이렇게 바꿔서 합니다.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환기 횟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대강당의 사이즈를 줬을 거예요. 대강당의 체적이 얼마다? 예. 체적이 얼마일 때 환기 횟수를 구하시오 하면은 이것이 만약에 이게 10만이 많이 나왔다 합시다. 그러면 만 나누기 1000. 10회.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환기 횟수를 구하라고 하던 환기량을 구하라고 하던. 예. 자, 문제 10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고압 증기를 필요로 한 곳에 증기배관을 이용해서 이렇게 구하시오.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이게 바로 공조 개통도를 이해하는 문제예요. 공조 개통도와 그때 프로세스 개통도도 되고, 예. 이것은 증기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예. 증기와 관련된 문제. 보일러에서 증기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겠죠. 쭉 여기도 방열기 공급을 합니다. 네. 여기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뭘 구하겠냐면요. 전체 압력 강하는 50kPa이다. 배관 길이가 쭉 나와 있어요. 네. 물음에 답하시오 했습니다. 네. 물음에 답하시오. 지금 이게 편집이 많이 좀 생략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이 아래 문제, 여러분들 그 복원 문제를 보시면은 문제가 있을 텐데, 이 지금 편집부에서 편집해 가면서 다 잘라 먹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조건을 보면은 1번 뭘 구하라겠어요? 가장 먼 곳의 방열기를 기준으로 마찰 저항을 구하셨어요. 마찰 저항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책에 보면은 지금 마찰 저항이 뭐로 되어 있어요? 마찰 저항이 킬로 파스칼 퍼 100m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이번 시험에는 이 단위가 파스칼 퍼 메타로 나왔다고 기억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근데 단위가 이렇게 나오던 그것은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네. 구하면 되죠. 어떻게 구해요? 델타 P는 전체 배관 길이분의 전체 압력 강화 하면 됩니다. 지금 아까 방금 전에 문제에서 전체 압력 강화가 얼마냐? 50kPa예요. 그러면 전체 배관 길이는 얼마냐? 1번부터 1번, 2번, 3번 가장 먼 데니까 아마 4번이 가장 멀 거예요. 배관 길이를 다 구해보면은 이때 5번, 6번은 더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데서는 가장 먼 곳 한 군데만 계산합니다. 그래서 1, 2, 3, 4 다 더해보니까 이게 260m가 나와요. 260m. 분의 전체 압력 강화가 얼마라고요? 50kPa.
이거 그냥 계산하면은 단위가 나눠주면은 킬로 파스칼 퍼 메타예요. 근데 이게 계산해보면 0점 얼마 나와요. 근데 여기 압력 손실을 보면은 0점 얼마, 물론 0점 얼마를 쓸 수 있는데 여기서 0점 얼마 쓰면 뭐 하니까 곱하기 100을 해서요. 곱하기 100을 해서 이 숫자를 소수점 이하가 없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12.8인가 나올 거예요. 12.8 킬로파스칼 퍼 100m. 100m.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 그 복원 문제에 보면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문제를 파스칼 퍼 메타로 구하라 라고 했다면 이때는 어떻게 해요? 이것을 파스칼로 고치면은 12800이고 나누기 100 메타니까 다시 100으로 나누면은 이렇게 그때는 이제 128이 나옵니다. 128 파스칼 퍼 메타. 예. 보통 문제가요. 이렇게 이 표 자체가 100m당의 압력 손실 이렇게 표가 나와 있다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킬로 파스칼 퍼 100m 이런 단위를 쓰지만 뭐 필요에 따라서는 파스칼 퍼 메타도 언제라도 쓸 수가 있죠. 뭐 이번 시험 문제 이렇게 파스칼 퍼 메타로 기억하는 학생이 있으니까 참고하십시오. 다음 문제는 뭐냐? 이때 각 구간별로 증기량을 구하라는 겁니다. 우선 3번, 4번 증기량 얼마예요? 600. 3번, 6번은 600. 2번, 5번 700. 그럼 만약에 2번, 3번은 얼마냐? 600과 400을 더한 1000. 1번, 2번은 증기 공급량이 얼마예요? 이거 다 더한 거니까 1700.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겠죠. 이렇게 각 구간별로 증기량을 구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문제는 사실 마지막 문제를 구하기 위한 것이죠. 뭐냐? 이때 이 증기 관경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관경을 구하라. 어떻게 구해요? 증기 관경. 이 증기 선도표를 이용합니다. 하나만 구해볼까요? 여기 1700이다. 1700입니다. 그럼 여기 지금 1700이면은 얘가 지금 10의 3승, 얘가 1000이에요. 얘가 1000. 여러분들 이거 이 선도 볼 때 조심하십시오. 여기가 10이고요. 아니, 여기가 1이 0이고요. 2니까 여기가 10, 20, 30, 40, 50, 60, 70, 80, 90, 얘가 100입니다. 100. 10의 제곱이 100. 10의 3승이 1000, 10의 4승이 만입니다. 그러니까 1700이면은 여기 10의 3승이 1000이니까 여기 두 번째 2가 200, 2000이에요. 얘가 2000. 그러니까 1700이면은 1000 가운데서는 1500. 여기쯤 되겠죠. 이렇게. 여기쯤 1700.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이게 1700의 선입니다. 증기량 1700. 그러면서 압력 강화 같이 뭐 방금 얼마나 하겠어요? 128 파스칼 퍼 메타 또는 12.8 킬로 파스칼 퍼 100m니까 여기는 지금 선도의 단위가 100m당 킬로 파스칼이니까 12.8입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여기 중간선은 찾지 말고 실선에서만 찾으래. 실선에서만. 그럼 여기 보십시오. 여기 10이죠. 10, 이 선입니다. 이 아래는 이게 킬로그램 per 제곱센치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 킬로 파스칼이면 여기입니다. 10 여기가 얼마예요? 100 여기 얼마예요? 1000. 그러면은 10이면 여기 2는 뭐죠? 20입니다. 20. 그러면 여기가 이게 10 압력 강화 10 여기가 20. 그럼 여기는 얼마겠어요? 15입니다. 15. 그러면은 12.8이면 만약에 실선에서만 찾아라. 그러면은 여기 15와 10 사이입니다. 10과 15 사이예요. 여기에서 10을 찾을 것인지 15를 찾을 것인지 이게 문제입니다. 예. 여러분들 이 설비 실기를 공부하면서요. 모든 어떠한 용량 선정은 큰 값을 찾는 게 원칙입니다. 배관경이 사이가 있을 때는 큰 배관을 택하고요. 예. 무슨 뭐 냉동기 보일러가 사이에 있다. 그럼 당연히 큰 값을 차지하죠. 왜? 항상 여유 있게 용량을 잡아야 되니까요. 예, 설계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압력 강화만큼은 작은 것이 여유 있는 겁니다. 압력 강화가 크다는 건 뭐예요? 마찰 저항이 많이 걸리게 설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압력 강화만큼은 작은 것이 여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실선에서 찾아라 그러면은 12.8이면 15와 10에서 15가 아니고
10항이 잤습니다. 여기 10항. 여기 이 선. 자, 그러니까 이 선을 쭉 가봐야, 예, 쭉 가서 만난 이 점입니다. 예, 이 점의 관경을 찾으면 돼요. 예. 관경이 얼마냐? 여기가 지금 90, 100, 125인가? 100과 125니까 이때는 뭘 찾아야 돼요? 이때는 125 큰 값. 125 그러면 이때 관경은 125 이렇게 찾습니다. 예, 관경은 125. 잠깐만요. 이게 600, 600이면, 이게 1900이네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게 400으로 봤어요. 600, 600, 700이면 1900이네요. 1900. 1900이면 여기 2000 잡고, 2000 잡고, 그래도 값은 똑같네요. 2000 잡아도 역시 125, 100, 90, 80, 150 이러니까 여기면은 큰 값. 근데 이거 절대 조심하십시오. 일반적인 선도는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관경이 커지는데 이것은 아래로 내려갈수록 관경이 커집니다. 이렇게 150, 200 이런 거 조심하십시오. 깜빡하고서는 그냥 위 100 찾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문제는 두 번, 세 번 이렇게 풀어봐야 증기선도는 관경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커진다. 이런 것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실기 공부는요. 실기 공부는 아까 제가 손으로 하나하나 풀어보라 했죠. 시행착오를 많이 해야 됩니다. 시행착오. 그래서 실기 공부하는데 이거 공부를 쉽게 하면 안 돼요. 그냥 보자마자 답이 탁탁 나오면은 그건 공부가 안 됩니다. 봐도 왜 그런지도 모르고 막 한 문제 가지고 2시간, 3시간 고생도 하고 여기저기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숱한 시행착오를 겪어서 그게 그거구나 이렇게 알아야 머릿속에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기 공부할 때는 쉽게 공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주 막 그냥 아는 것도 또 한번 풀어보고 많이 누구한테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요.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도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제가 현업에 있다 보니까 답을 즉각 해드리지는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답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특히 이제 같이 그 카페에 들어오는 회원들끼리도 서로 댓글을 주고받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예. 자, 이렇게 증기 문제 하나 풀어봤습니다. 지금 이번 기사 시험 문제 중에서는 조금 약간 난이도가 있는 그런 문제죠. 여기 지금 14문제 중에서는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예, 여기 문제가 나왔네요. 이렇게. 아까 이거 만약에 100m라면 이건 킬로가 빠질 겁니다. 킬로파스칼입니다. 이 단위가요. 킬로파스칼 퍼 100m 또는 파스칼 퍼 메타 이렇게 물어봅니다. 두 단위. 여기 증기량과 관경 구하는 것 지금 설명드렸습니다. 예, 다음 문제입니다. 사무실에서 냉방 부하를 구하셔야 했습니다. 이거 쭉 보면은 이 아래 조건이 주고 이렇게 답란에 나오죠. 이러한 유형의 문제가 한 문제 정도는 출제가 되는 편입니다. 냉방 부하를 구하라고 하던 난방 부하를 구하라고 하던 이러한 유형의 문제. 사실 이런 유형의 문제는 시험장에 가면은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점수를 얻기가 어려운 그러한 문제예요. 왜? 이거 쭉 계산기 두들기다 보면은 한두 군데만 틀려도 답이 다 틀려집니다. 그래서 좀 짜증난다고 그럴까요? 그러한 짜증스러운 그러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문제를 이렇게 주면은 조금 쉬운 문제입니다. 이 표 없이 그냥 냉방 부하를 구하시오. 그러면 참 이때는 곤혹스럽습니다. 야, 이게 뭘 구해야 되는지. 벽체 부하 구하고 틈새 부하 구하고 인체 부하, 유리창 부하, 조명 부하 이걸 다 구해야 되는데 이 표를 주면은 표만 딱 채우면 되니까 그나마 조금 쉬운 문제이죠. 아무런 단서 없이 부하를 구하시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속합니다. 자, 이런 문제 쭉 대입하면 되죠. 면적 다 구할 수 있고 열괄율. 다만 여기서 온도차는 이제 온도차가 상당 온도차를 줄 테니까 상당 온도차를 대입해서 풀면 됩니다. 상당 온도차를 풀고 나머지는 여기 특별하게 어려운 거 없죠. 이제 이런 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데가 이 틈새 부하죠. 틈새 부하. 그래서 공기량, 극감풍량, Q만 알아낸다면 현열 부하는
MC 델타 T 이게 풀면 되고요. 잠열부하는 2501 증발 잠열 곱하기 M 델타 X 이렇게 풀면 되죠. 다만 이렇게 푸른 이 단위가 뭐예요? 다른 것들은 KA 델타 T 하면 단위가 다 와트가 나와져요. 왜? K 값이 다 와트로 주니까. 그런데 틈새 부하는 계산하면 이 단위가 뭐죠? 킬로 줄 퍼 아워로 나옵니다. 이것 꼭 와트로 환산해서 더해야 전체 합계가 나와집니다. 뭐 그 정도 유리창 부하란 이것은 뭐 큰 문제 아니니까요. 이렇게 그렇게 보십시오. 차폐계수 옛날에는 이걸 차폐계수 요즘에 이제 일사 취등률 이렇게 말합니다. 일사 취등률 그 유리창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브라인드 치잖아요. 브라인드 이 일사 빛을 막아준다 이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일사 취등률 차폐계수. 다음으로 그림과 같은 부스터 펌프를 이용해서 급수 설비 계통에 대해서 답하시오 그랬습니다. 이 부스터 펌프에서 이 압력 탱크로 일정 압을 이렇게 공급해 주면은 이제 물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펌프가 정지해 있고 일정 압이 차 있겠죠. 그러다가 수전을 틀어서 물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은 압이 떨어지고 압이 일정 압 이하로 떨어지면은 그때 이제 부스터 펌프가 가동되죠. 가동돼서 쭉 물을 공급해주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조건이 쭉 이렇게 있습니다. 쭉 보시고요. 첫 번째, 펌프 유량을 구하시기로 했어요. 펌프 유량은 전체 4계층에 공급하기 위한 것인데 평균 급수량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최대 급수량이 나와 있고 순간 최대 급수량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순간 최대 급수량. 그럼 여기서 펌프 유량은 무엇으로 구하는가? 사실 뭐 조건에서 조금 조건을 줄 수도 있지만 아무런 조건이 없다면은 이 부스터 펌프 방식에서는 여기 지금 이게 아까 문제에서 부스터 펌프라 했죠. 이 부스터 펌프 방식에서는 순간 최대 급수량을 펌프 유량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뭐 문제에서 다른 조건이 없다면은 순간 최대값을 급수량으로 한다. 근데 단위가 500리터 퍼 아워죠. 이것을 미니스로 고칠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누기 60 하면 되겠죠. 펌프 양정을 구하시오. 펌프 양정은 여기 지금 수전 높이가 있고요. 높이 30m, 수전 요구 압력이 아까 있었죠. 수전 요구 압력. 그리고 탱크의 압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찰 손실이 있고 그 압력을 부스터 펌프가 공급해야 되니까 저수조 높이를 생략한다면은 부스터 펌프 양정은 탱크 압력 플러스 30m 플러스 수전 요구압 플러스 마찰 손실 이렇게 네 가지가 되겠죠. 그걸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47m가 나와지네요. 축동력을 구하라. 축동력은 유량 곱하기 양정 하면 되겠죠. 나누기 펌프 효율 하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위생배관 평면도. 배관을 완성하시오. 단 통기관은 루프 통기로 천정 배관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지금 모든 배관들이 다 바닥 아래 배관을 하지만 통기관만큼은 벽체로 끌고 올라가서 천정 위에서 배관을 해야 원칙입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현장에서는 이 벽체로 끌고 올라가서 천정 배관하기가 너무 시공이 어려우니까 가끔 이제 약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원칙은 이게 원칙입니다. 자, 이건 뭐, 그런데 이런 문제는 꼭 어떻게 가라는 법은 없습니다. 급수배관 어떻게 가면 되겠어요? 급수배관 여기서 뭐 쭉 가면서 사실은 급수배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가가지고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것은 뭐 자유입니다. 그런데 여기 급수배관 쭉 간다면은 대변기 급수 공급해야 하네요. 당연히 공급해야죠. 소변기 급수 공급해야죠. 공급해야죠. 세면기 공급해야죠. 근데 왼쪽 오른쪽 어디가 급수예요?
오른쪽이 급수겠죠. 예. 이런 식으로 쭉 공급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그랬지만 사실은 이렇게 그리면 이 배관 길이가 길어지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 거리가 얼마냐가 문제입니다. 만약 거리가 멀다면은 이것을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해야 맞죠. 급수 와가지고 가까이 가서 여기서 이렇게 줘야 되겠죠. 예. 이런 식으로요. 예. 어쨌든 이렇게 급수 배관을 그려주고, 다음으로 급탕 배관은 대변기, 소변기는 급탕에 갈 필요 없죠. 세면기만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면기만 이렇게 가면 되죠. 예. 그런데 여기 세면기에서 급탕이 이렇게 가는데 환탕은 있어요, 없어요? 환탕이 있으면은 이렇게 돌아올 텐데 지금 한 대니까 그냥 급탕만 주고 말았습니다. 대신 여기 이 메인관은 여기는 이제 그 복관으로 했겠죠. 이게 단관인데 이 거리가 짧으면 단관을 하고 이 화장실이 굉장히 뭐 넓으면은 이것도 급탕 복관으로 해야 됩니다. 왜 그렇죠? 급탕을 이렇게 단관으로 해 놓으면은 이 여기 이제 탕전을 수전을 열었을 때 이 배관 내에 찬물이 오랫동안 나오겠죠. 이게 길어지면은. 이게 짧으면 괜찮다는 겁니다. 네, 길면은 복관식으로 해줘야 되고요. 네. 자, 이렇게 하고 다음으로 드레인. 네, 여기 세면기는 바닥이나 세면기는 이건 드레인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드레인 이렇게 세면기와 바닥 배수는 이게 FD예요. 이것은 드레인으로 묶고 소일, 오수는 대변기, 소변기는 오수로 묶어야 되겠죠. 이것도요. 이렇게도 맞고 이렇게도 맞아요. 예, 이것은 이제 이게 꺾으면 안 됩니다. 이게 반드시 이렇게 쭉 가서 이게 이 오수관이나 배수관은 중간에 이렇게 기역자를 꺾으면 이런 거 나쁩니다. 가능하면은 이렇게 다만 이렇게 경사지게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습니다. 예. 예.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자 이제 마지막이 벤트 통기가 문제죠. 예. 통기는 드레인 따로 뽑고 오수 따로 뽑습니다. 그럼 오수는 최상층 여기에서 뽑아내야 돼요. 오수 통기. 그리고 배수 통기는 두 대니까 여기서 뽑아야 되고 여기에서 이렇게 배수 통기. 근데 오수든 배수든 다 천정백원 하라 했으니까 이것을 이렇게 뽑아가지고요. 이 바닥면 아래에서 저 벽으로 끌고 갑니다. 이렇게 벽으로 끌고 가요. 벽에서 위로 올리는 것을 이렇게 표시합니다. 벽에서 입상으로 올려요. 이렇게 입상으로 올려서 입상에서 다시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렇게. 그럼 이게 여기는 천정입니다. 이 위에 층 천정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벽으로 가서 벽에서 끌고 올라가서 쭉 올라가서 여기서 이렇게 와가지고 거기 이제 메인 통기관에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네. 나머지는 책을 참고하시고요. 마지막입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의 공장 환기 설비에 대해서 답하라 그랬습니다. 네. 이렇게 공장의 최적을 주고 그리고 환기 회수를 줬습니다. 시간과 환기량을 구하시오. 네, 뭐 계산하면 되죠. 얼마죠? 4천인가요? 4만인가요? 네, 4만. 네. 계산하면 되고요. 공장에 추출구 4개를 설치할 때 한 개당 추출량 나누기 4하니까 만. 환기덕트의 직경을 구하시오. 단 설계 풍속은 8m/s로 하고 직경은 5cm 단위로 하시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런 문제는 계산으로 풀 수도 있고 아니면은 덕트 선도를 줄 수도 있습니다. 네. 이 문제는 덕트 선도가 없으니까 계산으로 풀어야 되겠네요. 계산 풀 수 있죠. 계산으로 여기 풍량이 있고 면적 A는 있고로 V분의 풍량 하면 되니까 예. 풍량 넣고 풍속 넣으면 이게 면적이 나오고 면적이 나오면은 4분의 파이 D제곱해서 D 직경을 구해 보니까 얼마 나와요? 약 88cm 나오네요. 5cm 단위로 하라. 그럼 당연히 90cm로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덕트경은 90cm다. 덕트 길이가 50m인 경우에 마찰 손실을 구하라. 마찰 손실 F D분의 L 2G분의 V제곱 하면 되겠죠. 예.
근데 이게 지금 단위가 뭐예요? 파스칼? 파스칼이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2분의 V제곱 해야죠. 2분의 V제곱 곱하기 밀도. 이렇게 대입하면 되죠. 쭉 조건대로 다 대입해서 풀어보면은 이게 얼마냐? 53.3 파스칼 이렇게 나와집니다. 만약에 단위를 미리 수두로 구하라 그러면은 지로 나눠주면 되죠. 약 그러면 한 5.5쯤 나와지겠죠. 그 계산. 두 단위 파스칼 단위와 메리에코아 단위 다 정리해 두십시오. 자, 이렇게 14문제를 풀어봤는데 14문제 한번 복귀해 볼까요? 환기 문제 하나 나왔죠. 이렇게 환기 문제, 위생백원 배통도 문제 하나 나왔죠. 다음으로 급수설비 문제 하나 나왔죠. 다음으로 이렇게 급수설비, 이것은 뭐 급수설비의 개통도도 해당이 되고 용량 계산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냉방 부하 계산 문제 하나 나왔죠. 냉방 부하 계산 문제. 다음으로 난방 공조에서 이것은 뭐 증기이지만 공조로 봐야 되겠죠. 공조의 어떠한 개통도와 용량 계산 문제가 되고요. 다음으로 환기 문제, 이게 환기량 문제. 다음으로 급수설비에서 급탕에 관련된 용량 계산 문제, 뭐 부하 계산 문제, 자동 제어 문제 하나, 그리고 어떤 벽체에서의 열 관리를 구하고 결로 구하고 하는 벽체의 열 관리에 대한 계산 문제, 뭐 어떤 그 공조기, 냉동기라든가 이렇게 공조 설비의 개통을 이해하는 문제, 어떤 그 배관에서의 유량이라든가 계산하는 문제, 위생 설비에서의 용량 계산 문제, 마지막으로 이제 급탕 계산 문제,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그 처음에 출제 경향을 설명드릴 때, 그죠? 난방부와 냉방부와 각종 냉난방 프로세스, 위생설비 개통도와 용량 계산, 공조설비 개통도와 용량 계산, 그리고 적산. 이 문제에서는 지금 적산 문제는 지금 빠져 있네요. 그러니까 아마 적산 문제가 나왔는데 수험생들이 기억을 못한 건지 아니면 이번은 적산 문제가 빠진 건지 모르겠는데, 적산 문제도 뭐 매번 꼭 나오는 건 아니지만 자주 한 문제 정도는 나오는 문제입니다. 적산 문제, 그리고 뭐 자동 제어 문제 하나 나왔죠. 그렇게 문제가 구성이 된다. 이렇게 유념하시고요. 그러면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각 유형별로 문제의 어떠한 기본 원리를 이해하십시오. 기본 원리를 이해. 그래서요, 한 문제를 풀 줄 알면은 이 문제와 유사한 10문제, 100문제도 풀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떠한 개념으로 공부를 하십시오. 모든 문제 하나하나를 다 뭐 외우거나 하시려고 하지 말고 근본 원리를 이해하라. 그럼 한 문제를 풀면은 10문제, 100문제도 풀 수가 있다. 이러한 어떠한 그 개념을 갖고 공부를 하시고요. 처음에는 좀 어렵지만 조금 어렵더라도 하나하나 기초부터 하나하나 이해해서 문제를 풀고 공부하고,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고, 특히 이 단위 계산 문제, 단위 환산, 단위 계산 이런 문제들은 거의 뭐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부를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책에 보면은요, 책에 보면은 앞에 이론 문제가 있고 그 뒤에 기출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거의 같습니다. 이론 문제와 기출 문제가 거의 유사해요. 왜? 뭐 기출 문제도 앞에 이론에서 이제 문제가 나온 거고, 또 앞에 제가 이론 문제를 정리하면서도 기출 문제를 위주로 이렇게 이론 문제가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다 정리. 다만 이론 문제는 좀 더 폭넓은 문제가 이렇게 정리되어 있고요. 기출 문제는 그 중에서도 이렇게 자주 출제가 되는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출제가 되는 그러한 편입니다. 그래서 물론 뭐 우리 책에 있는 이론과 기출 문제를 당연히 다 풀고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 정 시간이 없는 분들은
우선 기출문제를 먼저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왜? 이론 문제, 앞에 이론 문제가 기출문제보다는 조금 더 폭넓은 이러한 문제의 분포를 갖고 있으니까요. 기출문제를 먼저 풀고 그리고 앞에 이론 문제까지도 같이 풀어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지금 기출문제는 우리 책 그 부피 이상, 우리 이 지금 설비기사가 시험을 보기 시작한 게 90년부터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게 올해 2020년이면은 30년 동안 시험을 봤거든요. 30년 문제를 제가 다 수록해드리지는 못합니다. 약 한 뭐 지금 한 12, 13년 이렇게 문제가 뒤에 수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론 문제가 기출 문제보다는 조금 더 많은 문제를 포함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참고해서 공부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기사 2020년 1회 실기 문제를 가지고 전체 문제의 유형을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